자,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시작, 작은 것부터 했으니까 얘네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라는 거, 그리고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바로 원자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겁니다. 결국 화학은 원자가 있어야 돼요. 이 원자들이 몇 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발견하면서부터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가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어떤 물질의 구조를 알고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를 보고 뭔지 바로 안다면은 화학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실제로는 간단한 구조예요. 바로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의 구조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린 이걸 보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탄소라는 녀석들이 연결되어 있고, 수소라는 녀석들과 연결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그려진 산소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만 다른 데로 옮겨버려도 에탄올이 아니에요. 자, 물질을 조절하고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되게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몇 가지가 있겠죠. 저는 약간 도전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거 만들어 보자. 내가 제일 복잡한 거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보통 여기 있는 육각형 하나만 봐도 학창 시절이 스쳐가면서 이제 슬슬 속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어른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구조만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물질입니다.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B, C, D 쭉 있는 것 중에서 비타민 B, 그것도 B1, 2, 3, 4 있는 것 중에 12, 12번, 그게 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보통 어디에서 뽑아낸다거나 과일에서 뽑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연결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모든 유기물이란 걸 정복했다라는 선언이 된 거고, 결국 얘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양을 보고 되게 이쁘다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은 벌레 같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는 시가톡신이라는 녀석인데 물고기 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독은 요게 아니라 보통 요거 복어에 있는 독인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녀석들이 유명합니다. 얘는 그 물고기 중에서도 등에 있는 가시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막 부어오르고 열난다고 하는 그런 독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요런 독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복잡한 거 마음대로 만들게 됐습니다. 자, 뭐든지 진짜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바구니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야지 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히 만들고 바구니 모양이네 한 게 아니라 바구니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물질 이름이 바구니를 영어로 바스켓이라 그러죠. 바스켓테인이라고 불리는 분자입니다. 자, 이거 바구니는 그래도 할만한데 좀 더 독특한 거 없냐? 펭귄 만들었습니다. 이 분자 이름은 펭귄온이에요. 펭귄온.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된 걸 온으로 이름을 끝내는데 펭귄 닮은 거다 해서 펭귄온이 됐어요. 아폴로 우주선 모양을 만들어서 아폴레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무한대 표시, 무한대를 우리가 인피니트라고 부르죠. 고리들을 쭉 연결한 건데 인피니텐이라고 부르는 분자입니다. 특히 화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분자라는 걸 뽑아요. 뭐가 제일 독특할지 쓸모 있었을지. 과거에 얘가 가장 신기하고 이쁜 걸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상금도 주고 그래요. 해바라기는 영어로 sunflower라 부르죠. 그리고 노란색이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황이라는 원소를 넣어서 만듭니다. 황은 영어로 sulfur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 이름이 썰플라워예요. 제일 이상한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요겁니다. 목적은 소인을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어요. 이 분자들의 이름은 나노 퓨테인이라 부릅니다. 자, 퓨테인이라는 단어는 낯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걸리버 여행기를 한글 동화로 봐서 그래요. 이게 어른 책으로 된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이름이 릴리퍼트라고 써 있습니다. 릴리퍼트 사람들 해서 릴리퍼테인이라고 불렸는데 이건 나노 크기의 인간이다 해서 나노퍼테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나중에 뭐 했냐면요, 여기 위에다가 왕관 모양 만들어서 왕이라고 그러고
요리사 모자 씌우고 광대 모자 씌우고 이런 걸 막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만들어서 화학 결합으로 손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쭉 연결해서 빙글빙글 손잡고 도는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 논문 쓰고 좋아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조금 흉측하긴 해요. 손가락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기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점점 독특한 걸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물질이 유기화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굵은 소금 보면 약간 주사위 모양처럼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인데 우리가 만약 속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럼 얘를 더 크게도 작게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은 이런 형태일 거고 큰 거는 흔히 관찰되는 암염, 우리가 땅에서 관찰되는 소금 같은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바꾸겠지만 굳이 우리가 소금을 크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자, 여기서 나노화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할 일은 당연히 내가 살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집을 지어보자라는 목적이 생긴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높이가 1km예요. 우리가 이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한 11등, 12등 정도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여기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돈과 정말 넓은 공간과 시간과 인력이 있다면 만들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는 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피라미드 쌓는 것처럼 계속 넓게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킬로미터를 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만큼의 재력만 있다면. 결국 큰 거를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장 작은 집을 만드는 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바로 요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요 막대기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대충 이 폭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텐데 100 마이크로미터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그 굵기, 그게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얘는 머리카락 굵기 위에 중앙에 조그맣게 올라간 집을 실제로 만든 거예요. 창문도 뚫려 있고요. 굴뚝도 있고 지붕도 여기가 비어 있는 걸로 봐서 대충 레이저로 깎아낸 게 아니라 진짜 조립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게 만들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선 집은 의미가 없어요. 더 작게 만들어봤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집을 만든 사람이야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여기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인데 머리카락이 요만했다. 그럼 머리카락을 10만 배 더 확대하면은 그게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불리는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들렀다 갈 때가 필요하겠죠? 그게 우주 정거장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주 정거장으로 먹을 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우주 항공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너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문학자분께. 땅에서 우주 엘리베이터 타고 만약 만들어졌다면 우주 정거장까지 간데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걸린대요. 일주일간 덜덜 떨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숙식하면서 살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싼데 엘리베이터는 선이 연결돼 있죠. 케이블이. 이게 만약 철로 만들었다. 그럼 우주까지 철로 된 실을 올린 거기 때문에 무거워서 다 휘어서 떨어집니다. 가능한 유일한 게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얘는 정말 가벼워요. 연필심을 뽑아낸 것 같은 수준이니까. 근데 철이랑 비슷한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되는 형태, 이런 걸 만드는 게 나노 물질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어떻게 찍느냐. 그 휴대폰에 연결해서 찍는 확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 같은 거 볼 때 쓰는 불 켜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나노미터 크기이기 때문이고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가를 본다면 마이크로보다도 1000배 작은 게 나노미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모든 걸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크기가 0.1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노미터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고 원자보다 작은 곳에는 화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물리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노가 화학의 마지막 땅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센티미터 우리가 자주 쓰죠. 키를 잴 때도 쓰고 길이를 잴 때도 쓰고 밀리미터도 자주 씁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는 흔히 쓰진 않지만 뭐 미세먼지 이야기나 이런 걸 때 간혹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큰 거부터 서서히 작은 게 발견됐을 거니까 지금 나노화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나노과학, 나노기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마이크로 기술, 마이크로 과학, 마이크로 화학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혹시 어디선가 봤더라도 뉴스에서 그런 걸 말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게 마이크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앞에 센티미터 크기, 요 테니스공 크기의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선 기분이 좋겠죠. 그 크기가 나한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노란색이면서 광채를 갖는 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랐습니다. 작게 자르다가 개미 모양 크기로 만들었어요. 1mm 정도짜리 금이 된 거예요. 얘는 여전히 노란색이면서 광채를 갖는 금일 겁니다. 마이크로로 가볼게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머리카락의 굵기가 마이크로였습니다. 마이크로미터 굵기, 한마디로 금으로 머리카락 크기를 만들었다. 얘는 그냥 금색 털일 거예요. 더 바뀔 건 없겠죠. 여전히 금입니다. 근데 나노의 세계로 가면은 금은 빨개져요. 빨간색 액체가 됩니다. 그걸 모양을 바꾸면은 예를 들어 동그랗게 만들면 빨간색 액체가 되고요. 얘를 꾹 눌러서 동전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초록색이 돼요. 그리고 다듬어서 한 육각형 모양의 납작한 판이 됐다. 파란색이 됩니다. 그리고 대충 구겼다. 보라색이 돼요. 색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색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유명한 예시가 바로 이 리큐르구스의 잔이라는 유물입니다. 로마 시대 유물인데 야, 어떻게 똑같은 걸 세 개를 만들었어가 아니라 지금 세 개가 똑같은 거를 찍어서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색이 너무 다르죠. 얘는 빛이 여러분이랑 같은 쪽에 있는 겁니다. 빛이 가서 부딪히고 튕겨나와서 우리가 봤을 때 한마디로 반사된 빛을 보면 이렇게 회색이랑 녹색이 섞인 것 같은 색이 보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빛이 컵 안에 있거나 컵 뒤에 있는 게 뚫고 나와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얘를 투과라고 부르죠. 이럴 때는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금 나노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성당 등의 이런 유리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림만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이게 화려하니까. 얘는 건물 속에서 밖에 있던 빛이 뚫고 들어온 걸 본 겁니다. 하지만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밖에서 보면은 색깔이 절대로 없습니다. 빛이 부딪혀서 튕겨나온 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여행을 간다면 보시기 바라고, 어린이 친구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 모시고 유럽여행 가서 이거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나노 입자가 있다는 말이냐? 맞습니다. 아까 빨간색이 금이랬죠? 여기 있는 빨간색들이 금이 들어있어요. 노란색은 뭐냐? 동그란 은 알갱이가 들어가면 유리가 노래져요. 초록색은 철입니다. 철은 지구에 되게 많기 때문에 유리의 색은 원래 초록이에요. 두꺼운 유리도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옆면에서 그 가장자리 굵은 데를 보면은 살짝 연두색이 보이는 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산화 코발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흙을 써서 만들었더니 이런 게 되네 라는 거 알면서 특산물화가 된 거죠.